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야구 분석 교육을 하고 있는 디에고 베이스볼의 정대성이라고 합니다. KBO와 롯데자이언츠에서 데이터 분석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실제 프로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야구 분석가들이 다루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켈리 선수 코드를 입력하면 좌우상대로 구종별로 어디다가 많이 던졌는지, 숫자별 구속 변화는 어땠는지, 무브먼트는 어땠는지 자기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디에고 베이스볼로 초대합니다. 트레이드가 유력했던 후안 소토의 행선지는 뉴욕 양키스였습니다.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한 양팀의 의중과 함께 이정우 선수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정말 소토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이제 SNS상에서 뜨거웠었는데, 결국에 이 뉴욕 포스트의 조엘 셔먼이 샌디에고와 양키스가 소토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난항을 겪었던 양팀의 트레이드였는데요. 윈터 미팅 막판 다시 논의를 시작한 뒤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대5 트레이드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양키스는 후안 소토와 트렌트 그리샴을 얻게 됐고요.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로 마이클 킹, 드류 소프, 그리고 브리토, 거기다 바스케스에다가 카일 히가쇼카, 포수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트레이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는 역시 후안 소토일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만 19세의 나이로 워싱턴에 깜짝 데뷔를 했었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나이답지 않은 선구안과 뭐 컨택 능력 그리고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뭐 올스타에 3번 선정이 됐었고 또 실버스레고도 4번이나 타는 뭐 현역 최고의 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시즌 동안 160홈런, 타율도 2할 8푼 4리, OPS 0.946을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162경기에 모두 출전해서 35개의 홈런, 그리고 타점도 109타점을 기록했고요. 타율은 2할 7푼 5리였습니다만 OPS로 봤을 때 워낙에 선구안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0.930을 기록을 했죠. 그래요. 올해 기록한 35개의 홈런이 개인 커리어 하일 뿐만 아니라 132개의 볼넷을 얻어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내년에도 만 25, 아직까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 엄청나게 큰 거 뭐 분명한 그런 사실이었죠. 그렇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소토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AJ 프렐러 단장이 부인을 해왔습니다만 중개석권사가 파산을 했고 또 지난해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소토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은 많은 매체에서 거의 100%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재정 상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 선수단 급여 지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셨죠. 대출까지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봉 조정 마지막 해에 접어든 소토의 예상 연봉 이 3천만 달러 이상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트레이드 될 것은 거의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소토 트레이드 되기 이전에도 이제 FA로 나간 선수들이죠. 스넬이라던가 마르티네스, 헤이더, 루고, 와카 이런 주요 투수들을 모두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장기 계약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팀 뭐 멈출 수도 없는 상황, 리빌딩에 접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토를 팔아서 당장 이에 구멍이 난 투수력을 좀 보강하자 이런 의중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브리토, 바스케스, 뭐 거의 다 마이클 킹 직전감 선발 투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을 영입을 함으로써 FA로 나간 선수들의 자리를 그대로 메울 수 있는 사실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아온 선수 중에 핵심은 역시 마이클 킹 선수일 텐데요. 내년에도 만 29살이 되는 우완 투수입니다. 마이클 킹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초창기에는 양키스의 핵심 세던맨으로서 활약을 했었는데 올해 주목해야 될 거는 시즌 막판에 선발로 전향을 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감을 원하는 샌디에고 1순위 타겟이었고 FA까지 뭐 2시즌 남았기는 합니다만 양키스 입장에서도 킹을 내주기는 끝까지 꺼려했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요. 네, 킹에 더해서 핵심 선수는 우한 투수 유망주인 드류 소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에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로 양키스가 지명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MLB 파이프라인에서 양키스 팀 내 유망주 5위 그리고 탑 100 안에도 진입을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뭐 상일 싱글 A 그리고 더블 A에서 14승 2패 139.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52 탈삼진을 무려 182개나 잡았는데요. 앞으로 평가가 더 많이 올라갈 떡상할 그런 유망주기 때문에 샌디에고도 이 선수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감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책임질
체인지일 수도 있는 유망주를 또 영입한 샌디에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머스그로브라던가 다르비슈라던가 샌디에고가 기존에 이제 장기 계약을 통해서 묶어놓은 선수들에 더해서 이 선수들이 더해진다면 샌디에고가 내년 시즌을 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구색은 갖춰놓을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이제 뭐 백업포스 히가시오까지 데려오게 됐는데요. 더불어서 MLB 트레이드 루머스 기준으로 했을 때 소토의 이 내년 예상 연봉이 3,300만 달러입니다. 그리샴의 예상 연봉은 490만 달러. 둘을 더하면 3,790만 달러를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양키스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었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16년 이후에 가을 야구 탈락이 이어지면서 사실 양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팬들이 성난 팬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키스가 빅네임을 영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고 분 감독 그리고 캐시먼 단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수력 문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저지 그리고 리조가 부상당한 이후에 타선 생산력이 바닥을 친 것이 올 시즌 부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사실 버두고 영입으로 좌타 외야수를 보강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 후안 소토의 존재 에런 저지와 함께 진짜 화끈한 파트너를 또 영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소토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워싱턴에 15년에 4억 4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빅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양키스에 갔을 때 과연 양키스와 연장 계약까지 이룰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리샴 선수도 타격 성적은 아쉬웠습니다만 골드글러브 2회를 수상한 외야수니만큼 백업 외야수로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고 여기에 사실 이제 당장 킹을 필두로 투수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키스의 지금 다음 타겟 또 벌써 정해졌어요. 그렇죠. 양키스 입장에서 올 시즌을 내년 시즌을 앞두고 투자를 나서겠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후안 소토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FA에 쓴 돈은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이 돈을 야마모토에게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많은 매체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랬을 때는 현우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지? 이번 트레이드 어느 팀이 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를 떨궈야 되는 숙제가 있었고 그랬을 때 핵심 선수는 후안 소토를 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선발진을 보강할 수 있을까인데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양적인 보강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소프까지 영입을 하면서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은 샌디에고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양키스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또 기다렸던 이 게리 콜 이후에 또 한 명의 빅네임을 데려옴으로써 이 저지와 함께 짝을 이룰 중심 타선을 구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한 트레이드라고 봐요. 다만 양키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추가 이 FA 보강이라던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발진을 영입했을 때 이 트레이드가 잘한 트레이드가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양키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바스켓스라든지 브리토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그냥 이제 하위 선발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마이클 킹, 소프 요 두 선수만 좀 의미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뭐 FA까지 1년 남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요 정도 대가로 소토를 데려오면 양키스 입장에서 조금 저렴하게 데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정우 선수에게 미칠 영향까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날 양키스가 버두고를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추가로 외야수 한 명을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수가 소토 그리고 거기다 그리샴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양키스는 이제 이정우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티스 주니어를 제외하면은 외야수가 지금 텅 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페이로를 3천만 달러 이상 아낀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를 영입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트레이드가 있기 전부터도 소토를 트레이드하고 그 빈 외야 자리에 이정우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었던 만큼 이제 실제로 소토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또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하성 선수가 일단 적응하는 과정을 샌디에고가 지켜보면서 KBO 리그 출신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김하성이 팀에 있음으로 해서 이정우 선수가 빅리그에 안착할 가능성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샌디에고 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소토 트레이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을 통해 의견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좋으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